북한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북한 핵 문제입니다. 비록 북한, 중국 외에도 남북한이든 북미 관계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과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트럼프, 김정은은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중국 안보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갖는 것도 불편하고 한국 핵 갖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중국은 쓰죠.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말을 중국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핵무기를 갖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중국은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핵기술 이전을 내심 바랬습니다. 근데 핵무기는요, 기술 이전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핵무기 기술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전달한 그 나라하고 내가 동등한 위치가 되는데 어떤 나라가 자기가 어렵게 얻은 핵무기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소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핵무기를 이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도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핵무기 기술을 가져야 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핵물리학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합니다. 잘 알다시피 덩자센, 중국의 오펜하이머, 중국 핵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덩자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죠. 그런 것처럼 중국이 핵무기를 갖는 과정을 보면은 자체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학자들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핵무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핵무기를 가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학자들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핵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과정을 통일이 되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갖는 초기 과정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중국처럼 북한이 저렇게 유엔 제재를 받고 전문 기술자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핵을 가졌을까라는 질문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그 당시 실업자가 된 핵물리학자들을 평양으로 많이 초청해서 핵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그런 자기들 핵을 갖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면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강 건너 불기경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을 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가져?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는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제2차 북핵 위기가 또 발생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중국은 그동안 자기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말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2003년부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6자 회담을 이제 중국이 주최국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2006년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을 하는 거죠. 중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북한이 설마 하는데 핵을 가진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게 뭐 다르겠습니까? 자기 바로 나라 옆에 북한이 핵을 가진데, 핵무기를 가졌는데 설마 쟤들 우리가 공격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우방 국가라도 한 옆에 국가가, 인접한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는 대북 정책의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결국은 지금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핵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핵 문제만큼은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동안 김정은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어떻게 풀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임기 동안에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초미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북핵 문제에 진전 없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중 관계는 항상 불안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은 핵무기를 가져겠다고 마음먹은 나라는 반드시 핵무기를 가진다는 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그걸 가질 의지가 있으면 갖는다는 걸 우리가 북한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과정들은 또 다른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이 핵무기 스스로 내려놓은 나라 있습니다.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북한이 과연 그런 노선을 따라갈지는 그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 핵무기를 내려놓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과연 미국, 중국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풀지 우리가 올해 2025년에 꼭 지켜보아야 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